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생 여러분. 오늘은 의료 경영과 학과 맞춤형 자기소개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성격의 장단점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학창시절과 지원동기 작성법으로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 역량에 맞춘 자기소개서 작성법의 성격의 장단점 사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은 부지런함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출근 시간보다 빠르게는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출근해서 과제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서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늘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루지 않고 계획에 맞춰서 하고자 노력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시는 것이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발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표를 하거나 교수님께 질문하는 등의 습관을 들여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장점은 부지런함입니다. 본인의 단점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더 좋은 자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를 설명했죠. 그래서 본인의 장점이 부지런함인데 이런 부지런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서의 일찍 출근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이런 일찍 출근해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학교 생활도 유사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지런함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의 근거를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러한 부지런함들이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 병원 행정사무원으로서 또는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출근 전에 업무를 한 번 더 사전 점검하고 준비하는데 이런 강점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 장점 다음에 써주실 수 있다면 더 좋은 자소서가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점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키워드를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사회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려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노력의 과정까지 설명해서 매우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신중함입니다. 의료경영과 임원으로 지내면서 과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에 대한 문제와 의견 충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성공적으로 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버티는 힘이 강한 게 또 한 장점입니다. 고등학교 겨울방학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장인 만큼 몸쓰는 일과 무거운 목재를 들어 올릴 때마다 포기하고 쉬고 싶었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2달 동안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2개월 후 한옥을 완성할 수 있었고 몸이 힘들고 지쳤지만 일에 대한 열정으로 버티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자신의 장점 신중함, 두 번째 장점인 강한 자신의 승부욕, 끈기 이 두 가지를 적합한 사례를 가지고 함께 소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책임감이 중요하기에 제 역할은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계기가 내가 이 단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돼서 이에 일에 대한 책임감과 제 능력의 좋은 양분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조금 수행하면서 이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작은 거지만 마다하지 않고 내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서 이분이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승부욕 있고 끈기 있게 했던 게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어떤 방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장점의 맨 끝인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업무가 있을 때 내가 이 업무를 한 번 더 고민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모르는 업무가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한 줄만 더 넣어줄 수 있다면 이 지원자의 강점을 토대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작성하실 때는 이 장점에서 내가 이런 장점을 업무적으로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지까지 적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창 시절을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창 시절은 우리가 작성하는 여러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하고 기술을 배우는 구간이 학창 시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책임감이나 성실함이라는 태도적 측면은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점을 통해서 설명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이나 실습은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학창 시절의 항목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히 변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의 항목의 작성 의도, 질문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 항목에서만큼은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와 활동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셨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앞으로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원자가 이걸 스스로 잘 얘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묻는 항목인 만큼 학창시절의 경우에 작성 방법은 자신이 학창시절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학업이나 경험이나 기술 중에서 한두 가지의 경험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다시 말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를 열거해서 추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뽑아서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하였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학업과 관련 경우, 다시 말하면 전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떤 전공 과목을 이수했고 어떤 내용을 그 안에서 배웠는지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실습과 활동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명칭이나 자신의 역할이나 그 안에서의 수행 업무 내용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써주심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 이 업무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대학 시절 이런 전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웠구나 라는 걸 알고 이 부분이 실제로 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적용점까지로 연결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학창시절의 작성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학창시절의 실제 작성 사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학예방학 동안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록물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00건, 많게는 1500건의 공문서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며 문서관리 보안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500건의 문서를 정리시간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작업에 대한 문제나 업무 분담의 의견을 제시하여서 1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안해서 또 단축도 시켰다는 거죠. 대학교 2학년 때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FAT 2급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2주 전부터 학교에 남아서 기출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풀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FAT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론 외에도 실기에 필요한 부분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무에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자, 학창 시절에 자기가 자신이 노력했던 걸 두 가지 경험으로 이야기하죠. 우선 그 첫 번째는 내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했었다라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많은 문서들을 관리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서 내가 그것들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문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수행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FAT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업무 수행에, 근데 그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 조금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병원행정 사무원이다. 병원행정 사무원으로서 내가 비용 정산, 진료비를 정산할 때 이런 회계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적응하겠다, 적용해 보겠다라고 마무리로 한 줄 정도만 더 써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켜주는 것, 이 학창 시절 안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가장 유용한 학문인 경영학과 회계를 전공하고 기술원에서 서브원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맡았던 업무는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 대행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하루에 200에서 300개의 물품을 전산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지만 사실 전공 관련에 대해 처음 상하이 생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고 성실한 태도로 회사 생활에 적응해서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책임감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관련 분야 자격증의 중요성을 일하면서 깨달아서 전산세무 2급을 목표로 자격증 공부를 했고, 처음에는 막막하고 걱정되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하던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무 능력, 다시 말하면 내가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창 시절에서는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나 기술이나 지식을 쌓았던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0에서 300개 되는 물품 구매 대행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했던 것들, 그리고 일부 회계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세무에 대한 자격증을 준비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내가 회사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는 것이 좋은 학창 시절의 작성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학창 시절의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단체급식 및 식품 대기업의 공급업체에서 생산직 근무 중 동료의 역할까지 다하며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완제품을 포장하는 업무였는데 총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고 외국인 직원의 관리하에 일을 하는 상황에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하던 업무량을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하게 되었고 출고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자진해서 추가 업무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부터는 퇴근 시간 전까지 해야 될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2배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간 안에 출고량을 맞출 수 있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협동심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학창 시절에 어떤 경험입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책임감과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 내가 책임감을 어떤 식으로 발휘했는지 구체적으로 출고량을 맞추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또는 일찍 출근해서 했다라는 이런 경험의 구체성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감으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맡은 업무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게 된다면 더없이 직무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의 사례, 마지막 사례 하나 더 보고 이제 학창시절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논문을 성공적으로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4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 논의를 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스 등을 참고하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방향이 잡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생겼고 먼저 나서서 설문지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교수께서 다른 조보다 진행이 빠르고 결과 처리가 높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았고 협업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솔선수범의 자세가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논문을 썼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논문 쓰는 경험 안에서 서로 협업하고 어떤 통계 이런 논문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임을 다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그 업무에 충실히 해나가겠다라는 점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학창시절의 전공과 관련된 또는 이런 전공을 어떤 과제를 통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역량의 키워드, 태도 역량의 키워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잘 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양한 학창시절의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학창생활과 다음번에 설명드리는 지원 동기는 여러분의 입사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의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활용하시면서 그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약간씩 바꿔서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풍부한 학창시절의 경험들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의 질문 의도는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자가 다른 회사가 아닌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지, 얼마나 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입사 후 포부 또한 본인이 얼마나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입사 후에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그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지가 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실 때는 자신이 왜 지원하는 이 회사에 지원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원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때는 왜 내가 병원행정 사무원이나 의료 코디네이터나 그 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의 직무 선택의 이유들을 근거와 함께 설명해 주셔도 좋은 지원 동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회사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업무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다면 좋은 지원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험의 증가로 환자들이 의무기록 사본 재증명, 입원 및 진료 기록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병원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법적 문제 또한 증가하며 의무 기록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우선 설명해 줬죠. 또한 병원 간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환자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습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향상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료 서비스에 보탬이 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자기소개, 이분의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업계 동향, 또 이 직무가 왜 중요한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나도 공부를 했으니
나도 이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원 동기를 썼죠. 그럴 때 실습과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 어떤 실습을 하셨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면, 단어를 넣어서 표현하실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짧지만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지원 동기 한번 보겠습니다. 귀병원은 건축 설계에서부터 산모와 아이를 생각해서 병원을 짓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장비를 제공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자연주의 출산센터를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행복한 출산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잘 들여다보시고 정보를 탐색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뿐만 아니라 지역 최초로 자궁보존통합센터를 운영하며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썼죠.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평생에 한 번 겪는다는 질병인 작은 근종을 비수술과 수술 통합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공부를 여간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크기의 근종을 적출 없이 제거한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여성 전문 병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병원에서 근무하며 산모들과 여성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는 내가 왜 그 기업을 선택하는지인데, 이때 이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를 쓰려면 지금 보시는 지원 동기와 같이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분석하고 쓰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 분석을 하시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지원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귀병원은 저에게 있어 가장 친근하고 애착이 가는 병원입니다. 귀병원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았네요. 특히 5달 때 사고로 귀병원에 입원을 해서 원무과 직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무섭다고 생각했던 병원에 대한 선입견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지원 병원과 연결시키는 거죠. 당시 어린아이였던 저는 사고로 매우 놀라고 치료를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친절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번 기간이 즐거운 추억으로도 남습니다. 귀병원에 대한 좋은 추억은 의료 경영과로 진학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고 진학 후 1순위로 근무하고 싶은 병원이 되었습니다. 입사하게 되면 병원의 일원으로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를 설명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지원 동기는 회사 또는 직무에 자기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연결해서 지원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작성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다음의 포부로 일하겠습니다. 첫째, 환자들의 예약 관리와 사후 관리를 잘 해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약속하라고 그랬죠. 아주 적합한 입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첫 단계인 철저한 예약 관리를 통해서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은 병원의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방문하시는 고객이 묻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진료 접수를 하겠습니다. 셋째,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진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의점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환자 중심의 상담을 통해서 병원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죠? 또 다른 입사 후 포부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근무하겠습니다. 첫째, 외래 환자, 예약 환자들의 예약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시간이 길어져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할게요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입퇴원 절차에 대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의료경영과 학생들의 맞춤형 자소서 강의로 4가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작성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LMS상에 여러분이 워크시트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작성할 시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서류를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